네,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에어부산을 묶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매각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애경그룹이 그 인수 후보로 떠올랐고 기타 다른 곳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뭐 인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 내놓고 있진 않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충분히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도 뛰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면 사모펀드가 이제 그 인수 작업을 추진할 때 대기업이 뒤에서 자금을 대주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하는 식으로 인수에 뛰어들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의 입장은 분명해요. 연내 매각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은 없어요. 연내 매각 추진. 이 입장은 변함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이 7월 중순까지 왔기 때문에 연내 매각하려면 지금부터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채권단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6개를 일괄 매각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팔아야지 몸값을 한 번에 잘 받으니까. 그리고 나눠서 팔면은 또 인수자가 두 개로 갈리게 됐을 때는 각각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드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을 딱 가져가겠다는 데가 잘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중에 알짜로 평가되는 게 이제 에어 부산이나 이제 에어 서울 같은 그 기업인데 만약에 에어 부산이나 에어 서울을 그 분리해서 팔면은 요걸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인수 주체는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이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섣불리 가져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거를 묶어 판다는 방안을 고집했을 때는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요것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어쨌든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 매각을 계속해서 고집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이 누그러집니다. 필요하다면 분리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겠다. 여전히 채권단은 분리 매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고 정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리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리 매각 결정이 되면은 어때요, 주가는? 아시아나항공은 하락하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에 이제 관심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분리 매각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갈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매각 기대감으로 아시아나 관련된 그룹주들을 산다면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에어부산을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게 딱 나오면 일단 에어부산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아시아나공 떨어질 가능성이 물론 주식의 절대적인 건 없지만 조금 더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채권단 쪽에서 산업은행 쪽에서 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을 더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조 6천억 정도를 쏟아붓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뭐 차등 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그런 인수 부담을 줄여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채권단 쪽에서는 인수 부담을 여기서 더 줄여줄 수는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분리 매각이 추진되냐 안 되냐. 분리 매각이 추진되면 매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애경 말고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업체가 한엔컴퍼니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행컴퍼니는 이제 그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중에서도 그 기업 규모가 좀 큰 사모펀드인데 최근에 이제 한행컴퍼니가 롯데카드 우선협상자에 선정이 됐었어요. 롯데카드 인수하려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잇감을 또 노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나 그룹주에 좀 가서 닿았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한한컴퍼니가 그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과 어느 정도의 인연을 갖고 있고 재무적인 관계도 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행컴퍼니가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행컴퍼니가 만약에 이제 인수전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애경과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매각 기대감은 커지죠. 그렇게 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모두의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그 인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곳이 애경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이제 경쟁이 성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흥행 기대감도 떨어져요. 근데 한 군데만 더 진입을 해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흥행 기대감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행컴퍼니가 됐든 뭐가 됐든 사모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인수전에 더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눈치 보면서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나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역시 매각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항공주의 이제 악재가 터졌었던 부분은 결국은 일본이잖아요. 어차피 한국에서 가장 편하게 여행을 많이 가는 데가 일본이에요.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들도 일본을 최소 한두 번은 아마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일본과의 이제 갈등 구조가 좀 확대가 되는 측면이잖아요. 오늘도 보시면은 반사수혜 받는 업종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주요 노선 중에 하나인데 그게 팍 줄어버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눌려있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매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그 기사가 나오는 빈도수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1일평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물 부담도 적고 언제든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보다 조금 더 기술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리미엄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리매각해도 이제 긍정적이고 전체적인 수익성도 에어부산이 높은 건 맞으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이전 고점을 돌려내고 위쪽에서 양봉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는 역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든 에어부산이든 매각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뭐 이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랑 에어부산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매각이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